된 거 아닙니까? 예, 수원고등법원 민사항소 사건의 경우 좀 사건 적체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기일까지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늦어진다 그 말씀이죠? 네. 사건이 많아서. 예,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방금 수원고법원장님도 이렇게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석 달. 그런데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은 당일 그 부분도 뭐 재판 사항이고 재판부의 권한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여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전 주질의 시간을 각각 7분씩 돌아가도록 맞춰야 되는 관계로 신상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송석준 위원님. 자, 송석준 의원님 발언 진행해 주세요. 시계 진행시켜 주세요. 시계 진행시켜 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질의를 시작도 안 하는데 시간을 카운트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시간을 주셔야죠. 그 옆에 얘기하세요. 여기다 얘기하세요. 위원장 말을 안 들어. 위원장 말을 안 듣는 국민의힘 의원 측에 항의를 하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경고합니다.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주세요. 발언 시작해 주세요. 다시 주세요. 시간 좀. 한강은 다 주고 왜 국민의힘은 발언 기회를 안 줘요? 자,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위원장님. 진짜 올려주세요. 그냥 제가 1분 주는 게뭐 문제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거 가지고 고집을 펴요? 쓸데없이 쓸데없이 위원장에게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모욕입니까 그게? 회의 진행과 관련이 없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위원장을 모욕 주는 쓸데없이 위원장이 말을 한다 이런 말을 고집 부린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퇴장 명령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모욕입니까? 1차 경고합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제 발언 시간에 발언했잖아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가져만 가만할 게 뭐가 있어요? 잠깐. 특정해 왜 보세요. 제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발언하십니까? 발언을 하셔야죠. 송석준 의원님 국정감사에 임해주세요. 피감기관에게 질의를 해주세요. 시간을 좀 접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를 방해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50대 먹은 젊은 사람 보고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쓸데없이 고집을 피운다는 얘기를 또 그 앞에서 합니까? 일단 발언을 하시면 시간을 감안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잘한 겁니까? 국민 여러분, 위원장 바로 앞에서 박규택 의원 나이가 훨씬 더 조용하세요. 발언한다니까. 고집을 피운다. 이런 말하는 게 됩니까? 자, 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 정말 대화왕은 소영교 의원. 하시면 감안해 드릴게요. 하세요. 시작하세요. 주세요. 빨리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감안해 드릴게요.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위원장도 아 진짜 너무하시네.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서요 그게. 자기가 말할 때는 뭐 모욕적인 말할 게 아니고 내가 말하면 모욕적인 말을. 제가 저 4분 시작부터 할게요. 이제 좀 자제들 합시다. 저는 안 떠들었어요. 들어갑니다. 3초 전. 예, 김대웅 우리 서울고법원장님.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예, 정말 재판이 길어진다면은 당사자들은 속이 탈 것이고, 예, 정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약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은 정의로워야 되고 또 부당한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현직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직 중의 사건이 아닌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분은 또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또 존경받아야 될 그런 공직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게 정말 국민들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국민들 아주 작은 범죄라도 엄정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 정말 어떤 분들은 감당이 안 돼서 생명을 또 이렇게 중간에 접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지른 분이 지금도 오히려 떳떳하게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재판장님들 소관 사항들입니다. 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게 20대 대선 허위 발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법원장님이 관할하는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 넘었죠? 왜 이런 기소된 지 이렇게 오래되도록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진작 이러한 사건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뭐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은 재판 바로바로 받고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사건을 비롯해서 5개 사건이 다 재판 정지 중이죠? 재판이 중지됐어요. 근데 중지되는 사유가 헌법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예원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 예원의 죄를 재직 중 범한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지금 이 5개 재판이 재직 중 범한 범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범한 범죄예요.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겁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잖아요. 근데 고법원장님이 빨리 이거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재판 기일 지정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곤란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장이 또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절차상 위반, 헌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위법 소지가 있는 재판에 관해서는 관여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님은 한번 이거를 보고 계실 테니까요. 다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에 규정한 일부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되면 서영교 의원님 남칠 시간에 지금 왜 우리 위원장님을 저렇게 의자리를 마련하고 지금 또 왜 자꾸 계세요? 왜? 너무 힘들어지시 이렇게 주세요. 잃어버린 3분을 주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손가락질까지. 1분 더 드리세요. 1분이라뇨. 제가 분명히 시간 정확히 안 돼서 4분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 의원장님, 아니 본인의 맘대로 3분을 1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저의 국정감사권 잃어버린 3분을 빨리 주세요. 홍석준 의원님 그냥 발언을 하시면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하하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이 발언을 제대로 발언의 맥락을 이어갈 수 못하겠어요. 있도록 제가 다 감안을 해드렸어요. 이미 다 끊겼잖아요. 제가 3분을 제가 일부러
요구한 다음에 정확히 4분부터 3초 전 해갖고 시작해서 했잖아요. 4분을. 아니 그럼 저의 첫 3분을 위원님들께서 그 해당 문장을 다 충분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고 해왔고 하고 있으니까 주십시오. 위원장하고 말싸움하려고 국정감사 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진행을 하세요. 3분을 주세요. 잃어버린 3분을 주시면 되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대통령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제약을 받으니까 제가 말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연설을 하시다가 누가 방해하면 다시 시작하려면 이게 애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열도 돼야 되고 이게 쭉 나가야 되는데 발언이 끊기면 다시 또 시작하다 보면 1분 서론하다가 또 끝나버려요. 계속 원활한 감사 진행을 못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빨리 하십시오. 2분 더 주세요. 2분. 예? 제가 이게 없는 거 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봐가면서 제가 1분 드리고 1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요. 가면서라는 것은 의원장님의 그거는 자의적이고 직권 남용적인 행태예요. 그거는. 네, 2분 더 드리셔요. 아, 네. 정말 진행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보시면서도 이렇게 9번을 해야 주니까 2분이 아니라 3분을 줘야죠. 3분을. 발언 시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사실 계속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계속 깽판 치고. 이런 태도 자체가 위원님께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의 시간도 아니 이번 추가해 달라고 하지 이번 추가해 달라고 하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발언 제한을 질의한 것도 아니고. 발언을 무제한으로 드릴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7분씩 다 아껴서 써야 되니까 앞에 시간은 위원님께서 위원님 소속한 당의 두 분이 계속 소란 피우고 하느라고 발언 방해 받으셨고 위원님 스스로도 그게 동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그냥 소비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적당한 제재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의원장님이 시끄럽게 뜯으시는 위원님을 어떻게 똑같이 배려를 하겠습니까? 의원장님이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면 돼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소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소라는 송석전 위원님이 만드는 거예요. 시계 넣어 주십시오. 마세요 그냥. 제발 좀 공정하게 운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앞으로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위원장님의 정당한 회의 진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동우 의원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박준태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저분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먼저 조용히 하시라고. 바로 옆에 앉아서 자꾸 그러면 송석준 의원이 발언을 못 하잖아요. 제가 손가락질을 해요? 손가락질 안 해요? 왜 손가락질하냐고요? 왜 손가락질을 해? 손가락질 당하니까. 네, 최혁준 의원님 그냥 참아 주십시오. 네. 참아줘요. 경고를 줘야지. 참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진행할게요. 의원실에요. 질문을 시켜요. 자꾸 왜 주십니까 도대체? 아무 생각 없으시죠?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렇게 법사위에서 법을 안 지키고 동료 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을 훼손하고 박탈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2개 혐의로 범죄 혐의로 대통령 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우리 재판 기소와 우리 재판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판, 기소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한 거라면은 이거는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이 비분 관계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발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재판 정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답변. 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포함된다는 견해,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지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재직 중이 아닌 대통령 되기 전에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성향의 좌파 학자들도 바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란 해안의 죄를 죄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 상식이고 이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미 국민들 여론조사도 6월 3일 대선 끝나고 나서 63.9%의 국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합의 완성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국민들 64%의 생각 아닙니까? 바로 이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부장판사님, 고법원장님 반드시 재판을 해서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위원장이 너무 무능하니까 이렇게 계속 소란이 인식되고 재발되잖아요. 송석준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배준현 수원 고등법원장님, 네. 고등법원장 정도 되시면 많은 법조인들로부터 또 법관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법관분들도 다 가지셔야겠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정도 되시면 누가 대법관을 하더라도 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 아닐까요? 누가 대법관이 되시든지 간에 다 되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 간에 실력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가든 잘하실 거라 보고요.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국민들, 주권자들이 가져야 될 공정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맞습니다. 권리죠. 그런데 다만 저는 조금 걱정인 게 25년 2월 대법원 법원 정기 인사에 대한 의구심 의혹들이 많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장님도 25년 2월에 부장하시다가 올라오셨죠? 법원장이 네, 되셨죠?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김대용 서울고등법원장님 25년 2월에 법원장이 되셨죠? 예, 맞습니다. 오민석 중앙지법원장님도 지금 대법원 수석연구관 하시다가 오셨죠? 예, 맞습니다. 부디 아마 이제 회생법원장님, 가정법원장님, 행정법원장님 모두가 다 25년 2월 정기인사 하시던데 부디 조희대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에 조희대의 라인이다, 조희대 측근이다 라는 것으로 국민들께 오해받지 않고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꼭 지켜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5월 7일에 올해 5월 7일 서울고법에서 공판기일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예. 네. 공판기일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재판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면 아니,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 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네. 공정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얘기했듯이 4월 4일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나서부터 6월 3일 대선까지 60일간은 당연히 주권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며칠 전 사퇴입니까? 90일. 맞습니다. 90일 전에 사퇴해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주권자의 시간을 보장하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다 그 시간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소위 대통령이 거리 및 유고 등의 이유로 직무가 정지되었을 시에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60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울고법이 당연히 5월 7일 08기 연기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알기 쉽게 국민들께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그러면 5월 7일은 주권자의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5월 1일 날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4월 10일에 중앙선관위에 이재명 후보께서 예비후보 등록, 당시 후보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대요.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도 중앙선관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권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히 더 잘 아시리라 보고요. 대법원이 파기환송 재판을 했습니다. 주권자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 원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 법원장님 중에 국민의 선출을 받으시거나 선택을 받으시진 않지 않습니까? 국민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국가 공무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유일한 권리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의 선고로서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역시 뭐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아니, 제가 뭐 적절하게 어떤 말씀을 아니, 드릴 재판 거는 결과는 나왔으니까요. 고등법원장님 얘기하신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제발 명예와 자부심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민석 중앙지법원장님,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12월까지는 어떤 일로 재판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틀을 제외한 모든 하계 휴정기에 재판을 했습니다. 한 달에 15번까지도 그 이상 내외로 재판을 했는데 한 달에 두세 번 재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침대 재판이다, 시간 끌기 재판이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휴가 갈 거 다 갔고 이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휴정기 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 휴가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내란으로 인한 이 소위 국가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뭐 하다못해 지금 비상계엄 선포 시에 시가총액 144조가 순식간에 날아간 거 아십니까? 그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144조? 법원이 책임질 겁니까? 그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없으실까요? 이 지법 세 분의 부장판사들이 이 재판부가 쉴 정도로 국가적 손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 못 느끼세요?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희대 수석 연구관이라는 비판을 안 받으시게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제발. 법원에서는 항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건 배당 주관자시죠? 중앙지법원장님. 사건 배당에 대한 주관을 하시잖아요.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는 지정권자시잖아요. 법원장님께서. 사건 배당 주관자는 지금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아닌가요? 내란 재판이? 이 국가적 손실을 다 방치하고 이제 나중에 12월 선고기일 지정하고 1월이든 2월이든 선고 만약 하게 되면 아마 구속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속 기간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과 혼란, 국민적 혼란과 갈등 이 비용을 다 중앙법원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내란 사건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돼 있고요. 지금 재판부가 12월까지는 공판기를 마치고 그 이후 신속하게 짧게 한 말씀만 더 선고할 드릴게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휴정기에도 다 쉬게 두실까요?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공개 휴정기 휴정기의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동계 휴정기의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결정하게만 두실 게 아니라 법원 행정의 책임자 아니십니까? 근데 재판 기일 지정에 관한 것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판 내용을 관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법관 한 명 더 추가하는
아니면 더 법관을 배치해서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럼 올해 또 작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12월, 1월 연말연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또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중앙법원장님께서 다 역사적 책임을 다 지실 거고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텐데 지금 모든 국민들의 원성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그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사법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저희가 왜 이 법사위 정상화라는 리본을 달고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는 정말 비정상입니다. 저는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범여권 법사위원이 여권 법사위원 11명,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 7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언권 정지시킵니다. 수시로 발언권 잘라냅니다. 태도 봐서 발언권 주겠다고 그럽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고 우리 입맛에 맞는 발언하면 1분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야당 의원들 이렇게 압박합니다. 여당 발언권 수시로 줍니다. 무제한 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사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권 반드시 돌려주시고 저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지금 우리 국정감사의 중요한 입법 내란을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고 과거에 미래에 저희 국민의힘 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미애 위원장님 이제는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보수의 할머니라는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1940년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저렇게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프랑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그 국립묘지를 시찰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낭인들이 저렇게 대한민국의 왕후를 시해한 기념으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화면 저희가 찍은 게 아니고 추미애 위원장님이 사랑스럽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저렇게 대법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법대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그 기관에 대한 모독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저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치의 프랑스 점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자, 고등법원장님, 자 조용 좀 하세요. 김병 고등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우열이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준영 수원 고등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국현 행정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예,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이원영 서울가정법원장님, 아래에 있습니까? 사법부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님, 선출 권력은 사법부보다 위에 있습니까? 앞에 다른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판사님들이 지난 민주당이 사법부를 저렇게 침탈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인생을 바쳐 법관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슬픈 날이다. 추후 현재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다면 10월 13일을 사법부 치욕의 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법관을 그것도 대법원장을 국회 정원대에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더 이상 대한민국은 헌법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서부지법에서 판결에 불복해 법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대법원장을 불러 세워 재판이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따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결국 재판 불복이라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다만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법부마저 발 아래 두려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모욕과 조롱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농락했습니다. 모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하면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입법부의 발언권을 제한합니다. 발언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는 여권, 범여권 의원 11명, 저희 7명, 절반 정도는 발언을 제한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사법부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저희가 하는 이 엄중한 국정감사를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을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고등법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 헌법 기관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기관 간에는 견제와 예, 그렇죠. 예. 중앙지법원장님, 2년 2개월 걸린 1심 재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1심 재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선거법 633 원칙을 가급적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을 하시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년 2개월, 4개월,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한 부분만 가지고 딱 떼어내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엄청나게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같은 논리로 보자면 2년 2개월을 끌다가 재판부가 바뀌고 휴가 가고 그렇게 해서 1심 재판부를 무지한 끌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그 책임도 사법부에 가졌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또 법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또는 그 어떤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 같은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출된 권력 아래에 사법부가 있다 이런 그 오해를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국민 주권 아래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다. 대통령도 바로 국민 주권에 복무한다. 이런 말씀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합니다. 그것 역시 어떤 그동안 비공개가 존중이 된 영역이지만 대통령마저도 투명하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를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고 아마 국무위원들 다 그러하다라는 취지로 국무회의도 공개하는 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법부도 사법 독립은 역시 존중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주권에 복무하는 사법 독립도 하나의 수단이다.
어떤 특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감위원님들 한 분이 허위 사실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대법정 현장 검증은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한 전심 식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께서 직접 건의하셔서 이루어진 일정입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의원님들께서